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다양한 가족관계 수업입니다. 교과서는 19쪽을 보면 될 거고요. 우선 오늘 수업의 흐름은 먼저 지난 학습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간단히 우리 가족 가치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업 영상 없이 과제를 제시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제 강의를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배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족 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들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별 특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결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볼게요. 우리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결혼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면서 가문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략 결혼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짝과 함께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이제 많아졌죠.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했었고 또 아들을 중시했었어요. 아들을 낳아야지만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 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 자녀 성별 구분하지 않고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낳는 추세이고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또한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기도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자녀 출산 또한 선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성역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양성평등 수업과 관련이 깊은데요. 과거에는 가계 부양이라 하면 반드시 남성이 했었고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성이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안사람 이러한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양성평등 수업을 했지만 가계를 부양을 하든 자녀를 양육을 하든 가사노동을 하든 모두 남녀의 할 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함께 분담하자 라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죠. 마지막 노부모 부양 부분의 가치관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반드시 아들, 그 중에 장남의 의무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유산도 장남에게 다 돌아가는 식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관습은 없어지고 노부모 부양,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본인의 노후를 이제 책임지는 문화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그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인식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노부모 부양 가치관 문제도 이렇게 변화하였다는 점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관계라 하면 되게 쉬운 단어긴 하지만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를 뜻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가 좋아야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나아가서 사회도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냥 무조건 화를 참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기분을 맞추면서? 자,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질까?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주어진 역할을,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공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 관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특징도 조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각 유형별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와 부모-자녀 관계 선생님이 예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그냥 머리 스타일 그렇고 먹기로 그냥 왕중이 닮았네, 정순원이. 와, 귀신 같다 능기가. 아따 이 사람아, 목에 대동물을 그냥 탁 물어볼래 그냥. 대박. 온몸에 닭살 제대로 돋게 만드는 팔불출 부부 연기는 기본. 구라리 게임 끝! 당신 빡! 야! 세상 둘도 없는 부부였다가도 한순간 죽일 듯 싸우는 철천지 원수 부부 연기도 무엇보다 아유 선생님, 우리 할수 좀 살려주세요. 한평생 살아보지 않고는 전혀 표현하지 못할 감정들. 가장의 갑작스런 암 수술이나 네, 사형 선고 받았다. 하느님이 내보고 여자로 고마 살란다. 그래도 내 눈에는 당신은 영원한 내 여자요. 아내의 갱년기 우울증과 폐경으로 인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연기에 이르기까지 실제 부부보다 더 부부 같은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로하 콤비. 과연 이들의 환상적 영상 잘 봤나요? 예전에 인기를 끌었었던 응답하라 시리즈 영상이었는데요. 부부관계는 가장 가깝고도 또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형성이 된 관계고, 결혼 생활은 평균 수명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인간관계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유지시켜야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은 친밀감과 일치감과 행복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관계인 반면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도 주기도 하지만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올바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의사소통을 할 때 존중을 하고 배려해주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개성과 정체성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에 임한다면 그 관계는 아마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을 한번 함께 먼저 볼게요.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S20를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 광고가 기네요. 이렇게 먼데 눈썹까지 다 보이네. 점프샷도 8K로 찍어서 캡처하면 돼. 이젠 여러 번 뜰 필요가 없네. 엄마 나가자. 얼른 일어나. 옷 입자 옷 입자. 나가자. 와 어디에? 나가자. 아이고 빨리. 좋은데. 아니야 나가자. 빨리 와. 엄마 쌍문역 앞에 파이버트 예술로 하는 집 생겼대. 엄청 맛있대. 엄마 안 추워? 이야. 됐다. 가자. 불빛 없는 거리를 걸으며 연병들네. 아따 나도 다시 태어나면 이제 엄마로 태어나야 했었다. 부러워서. 꽃 한 송이 주고 싶어 들려 개방하기를 예쁘다. 지워줄래? 이거 어떻게 다해? 아 왜? 예쁜다 마지막 나주라. 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 비싼 약이야. 꼭 챙겨 먹어. 찰린 미천 둘째 딸. 오직 사랑뿐.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부모 자녀 관계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부모 자녀 관계는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도 유지되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피게 되죠.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는 부모님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생활 규범을 배우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죠. 부모 자녀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가려면 우선 첫 번째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고 올바른 인격 형성이 되는데 힘을 좀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 때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을 할 때 그냥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 자매 관계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안 봤다. 모든 것에 검은 옷이 입혀지는 시간. 그래서 더 많이 고독한 시간. 들꽃들마저 잠든 이 시간. 널 향한 나의 마음은 쉬이 잠들지가 않는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 오늘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진짜! 엄마! 덕선이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초콜릿 줬대! 이양해. X 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EX는 6 마이너스. 진짜. 확실해?
병신아!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닭이냐? 닭대가리냐? 이거 중1 1짜리 문제야. 그것도 중1 1학기 문제.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보다 못 푸냐? 넌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 매사가 장난이야. 진지한 데가 없어 사람이. 눈깔은 맨날 흐리멍텅해가지고. 지랄한다 지랄해.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아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쉽냐? 사는 게 만만한 거 같아? 너 목 위에 붙은 거 머리 그거 왜 달고 다니냐? 평소에 드라이 할 때만 쓰지 말고 공부할 때도 좀 써.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아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진짜 가슴 아파 진짜. 여기야? 108호? 뭐야 왜 이래? 언니, 이런 데서 자는 거야? 왜 이래? 라면은 뭐냐? 너 돈 없어? 밥 사 먹어. 돈 있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야, 언니. 바보 같아.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자, 잘 봤나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형제자매 관계는 이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싫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 복잡 미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씩 보면요. 우선 형제자매 관계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함께 지내고 놀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친밀해지고 유대감도 느끼고 우애를 형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자 역할도 하기도 해요. 뭐 놀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칙, 역할, 아니면 공부, 기술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데 유능한 교육자와 학생의 역할을 주고받죠. 또한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간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에 맞서 같이 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부모님과 다른 형제자매가 의견 충돌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죠. 마지막으로 경쟁자 역할도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이나 질투, 시기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출생 순위에 기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비교나 편애, 차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형제자매를 통제하려는 심리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잘 이용하고 여기에 이제 사고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는 동반자, 친구, 뭐 보호자 이러한 역할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린다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부모, 손자녀 관계입니다. 이건 영상은 따로 없고요. 조부모, 손자녀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보다 더욱더 애정을 바탕으로 하죠. 왜냐하면 1차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의 전통을 이제 습득하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생활 경험을 전수해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세대 간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대 차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노력을 통해서 그 세대 간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만들려면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양성평등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노력을 한번 간략히 보면 가족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모두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집안일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수평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기대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선 가족 가치관의 변화,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결혼관, 자녀 출산관, 그다음에 성평등 부분,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가족 관계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봤는데요.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요, 4교시에는요, 수업 영상은 없고 과제만 있어요. 과제가 조금 많아서 영상을 따로 찍지 않았어요. 자, 이번 과제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참여해 주는지에 따라서 등교 계약 후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텐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강좌를 클릭한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한글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하거나, 이것이 안 열리는 학생은, 한글 파일이 안 열리는 학생은 선생님이 또 업로드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참고해서 일반 종이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선생님이 이틀 동안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는 학생은 내일까지 작성하여서 반드시 업로드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 않은 학생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모두 고생 많았고요. 과제 강좌로 넘어가세요.